큰 뉴스가 있어서 먼저 이것부터 바로 짚어보죠. 오늘 첫 소식 방탄 인사 이거로 잡아왔죠? 네, 이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예. 했습니다. 정리된 걸 한번 같이 그래픽으로 볼까요? 네, 동아일보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예.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송경호 기존 현 이 중앙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예. 이 고검장, 이 지검장보다는 검사장보다는 한 단계 위 승진이긴 하지만 고검은 일선 수사는 하지 않는 기관이잖아요. 네. 네. 이 두 사건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중앙지검 1차장하고 4차장 검사도 교체가 됐습니다. 역시 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예.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임명이 돼 일선 수사하지 않는 자리죠. 특히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직이다, 사실상 좌천이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로 그때 뭐 책을 많이 읽었다. 그렇죠. 예, 뭐 주변에 네. 예쁜 카페를 갔다. 뭐 좌천이라고 평가받는 보직이긴 합니다. 예. 자,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난 이창수 지검장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 대변인,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했던 네. 이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평가되는데요. 이 지역 지검을 뭐 이렇게 뭐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빨간색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쌍방울 그룹 이거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입니다. 요런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교체가 됐다. 어떻게 보면 그냥 검찰 인사다라고 하는데 이례적인 평가 나옵니다. 잠시 이것도 짚어보고요. 자, 그러면 어제 근데 공교롭게도 최재형 목사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몰카를 설치하고 지니고 명품 가방을 전달한 그 최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그 차에 그 수사를 담당한 지휘부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뭐 신속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더구나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올 초에 뭐 직접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걸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도 알려지고는 있는 네.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하.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신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을 기어코 이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송경호 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창수 지검장의 과거 지휘했던 수사를 가지고 좀 비판하는 대목도 있는데요. 이 지검장이 성남지청장 시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네. 수사 지휘를 했었고요. 현 중앙지검장일 때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이 항공사 티켓 취업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조국혁신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를 열심히 했고 현 정권에 대해서는 봐주기 할 인물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라고 말이죠. 네. 어제부터 뭐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오늘 아침 뭐 신문도 그렇고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는 거의 공통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송경호 지검장의 재임 기간만 보면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죠. 2022년 5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뭐 2년간 중앙지검장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뭐 교체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재임 기간만 네, 따져보면 다만 이 규모나 시점을 봤을 때는 좀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지휘 라인의 교체다라는 평가가 더 지배적이긴 합니다. 예. 이 검찰 내부에서는 특히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늘 9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난해 9월 인사 후에 이 8개월 만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건 좀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건데요. 네. 더욱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점, 수사와 관련된 시점이 중요한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에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까지 하면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잖아요. 열흘 전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시점에서 이 지휘부를 모두 교체했다는 것도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에 취임을 할 당시에 한동안은 인사 단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 나흘 전에 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되자 일각에서는 이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검찰 인사가 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단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워낙 검찰 내 뭐 인사 이런 업무에 대해서 워낙 잘 아는 법무부 내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오자마자 첫 작품이 이거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상 김건희 여사 수사 방해가 아니냐, 김건희 여사 소환은 아예 못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인사를 두고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고검으로 이동한 게, 그러니까 모양새는 승진인데 비수사 부서로 갔기 때문에 네. 좌천성 승진 아니냐 이런 용어까지도 등장하더라고요. 되게 뭐 모순인 것 같지만 예. 또 그럴싸한 표현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뭐 불만을 잠재우려고 어쨌든 승진을 시켜주면서 비수사 부서로 보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9월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이 대검에 이제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쭉 있잖아요. 네. 관련된 부서장들이 있는데 이 양석조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을 제외하고 검찰총장의 참모들도 모두 인사가 났어요. 모두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 이원석 총장이 뭐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의사를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뭐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네. 뭐 어제 관련한 질문에 이원석 총장 아무런 답은 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를 하려면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이 추미애 당시 장관이 나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며 반발을 했고, 요게 소위 추윤 갈등의 발단이 된 예. 사건이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들 던지고 나온 네. 그런 사안이긴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어쨌든 뭐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뭐 4개월 뒤면 바뀔 총장인데 굳이 대검 참모들을 다 이렇게 교체를 했어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원석 총장의 의중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이 총장 충북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를 했고, 이 참모들이 이제 바뀌니까 전출 신고식 주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 혹은 뭐 이제 출퇴근길에 기자들이 앞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센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거치까지 고민할 수도 있는 거치까지도. 사안이다. 네, 물론 어.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발을 다, 그러니까 참모들을 다 교체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일 제대로 하지 말라는, 정보가 들어오는 루트를 차단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죠. 네.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이게 네. 어떤 시그널이지라고 뭔가 계속 곱씹어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참모 대거 교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충북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어제는 이제 지방 그 네. 청을 순실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도,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 날 굳이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필요한 절차는 거쳤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물론 이제 당시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도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다, 내 의견 듣지 않았다라고 한 만큼 이번에도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은 어떨지 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빠르면 오늘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현석 검찰총장 임기가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손발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참모들도 대거 교체됐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건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런 인사,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참모를 다 교체하는 이런 인사는 새 검찰총장이 온 뒤에야 해야 되는 인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 신문 사설이요, 뭐 이른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어제 검찰 인사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사설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볼게요. 조선일보입니다.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라고 잡아봤고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지휘 라인을 바꾼 것이다.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조선일보도 아예 사설에서 이렇게 박아 썼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교체된 수사 지휘 라인 검사들이 다 승진하긴 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인사로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왜냐?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쯤 이뤄진다. 시기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는 9월이면 임기 2년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용산을 향하는 그런 의구심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대검 참모들을 검찰총장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꿔놓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바꿔놓고 대검 인사들 이렇게 바꿔놓은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을 지명을 하게 되면 예. 사실 그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 아닌 거잖아요. 대검 참모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민정수석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나 뭐 대검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영향을 끼치고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게 애초에 시작부터 네, 아예 그냥 식물총장처럼. 그렇게 깔아놓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후임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대해서도 아까 최종혁 기자 설명한 대로 윤 총장의 오른팔이었던 대검 대변인이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로 앉힌 모양새가 됐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부인을 수사하는 그 수사 조직의 책임자로 앉히게 됐다.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 특검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라고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제목이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라고 했고요. 윤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 엿새 만에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민심을 더 깊이 듣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결국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라고 첫 단락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첫 단락부터 민정수석실 부활 엿새 만에 이런 인사가 나온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민정수석실 부활할 때 김건희 여사 로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비꼰 야당의 반응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우려가 담긴 사설이고요. 검찰 인사에 대한 소문은 지난 2월 박성재 법무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무성했다.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수뇌부 간 마찰이 있었다는 것이다. 좀 더 짚어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소환해야 된다. 용산은 안 된다. 이런 마찰이 있었다는 설이 있었죠. 그거를 짚어봤네요. 그게 발단이 될 수 있다. 동아일보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왜 지금 무슨 의도를 제목이 달았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이번 인사는 시기부터 예사롭지 않다. 최근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단팀 구성을 해서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 수사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뭔가 제동을 걸 만한 인사가 나왔다라는 점에 동아일보는 주목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담당 검사장과 차장들을 한꺼번에 이송시킨 것은 그 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과 갑론을박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똑같이 아까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말했던 거 똑같은 거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송 지검장과 용산 간에 갈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온 터다. 모든 신문이 요거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경호 지검장 그때부터 이거 봐라 용산이 벼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현실이 된 인사 아니냐는 거고요.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서 검찰 인사에 밝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고위급 검사 인사가 단행된 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것 동아일보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추정혁 기자. 윤 대통령을 동아일보는 아예 사설에서 거론했네요. 사실 이게 방금 이 저 사설들의 전제 조건은 이번 인사가 이례적이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배경으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왜 이례적인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그 근거들을 판단해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예. 뭐 송경호 지검장이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중이 있었고 네. 등등 이러한 사안들이 있는 와중에 또 시기적으로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하자마자 사실상 거의 곧바로 왜냐하면 장관은 인사를 조만간 하지 않겠다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었는데 네. 또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자 곧바로 교체가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뭔가 이례적이다. 그러려면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해석을 낳는 거죠. 특히 뭐
이른바 보수 진영의 언론부터 이렇게 오늘 사설로 일제히 비판했다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네. 다음 한겨레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라고 했고요. 조금 더 비판의 강도가 셉니다. 시점으로 보나 교체 발탁된 면면으로 보나 김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은 인사다라고 했고요. 뭐 참모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도 바뀌었는데 그 면면을 보면 모두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꺾겠다는 분명한 신호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역시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민정수석 되살릴 때부터 검찰 통제 강화용이 아니냐고 했는데 첫 작품이 이 노골적인 검찰 진압 인사라고 네이밍을 했네요. 이렇게 붙였고요. 특검 필요성 아까 조선일보가 마무리한 거랑 비슷합니다.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하나 더해졌다.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 특검을 반대하는 용산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빨리 볼게요. 최측근에 맡긴 김건희 수사 윤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했습니다. 네, 역시나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대검 참모진까지 대거 교체된 거는 대검 총장을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속도 내라고 지시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용산의 갈등설 거론했고요. 민정수석 부활하자마자 첫 작품 이것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 정권 시절에도 드물었다라고 경향신문은 사설을 마지막 단락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최종욱 기자가 설명한 것 그리고 사설 다 버무려서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 검찰 지휘부 전격 교체 어떻게 봐야 할까 보면요. 시점과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라는 점에서 김 여사 수사 통제용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특검 필요성만 강화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지휘 라인들 승진했지만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비수사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 좌천성 승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김건희 여사 수사 속도 내라고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9월에 임기 마치는데 참모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고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배경 뭐냐? 일제히 언론은 요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을 두고 지난 1월 또는 2월에 용산과 갈등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벼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김주현 민정수석 부하로 첫 작품이다.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법무부에서 과거 인사 이런 거 워낙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민정수석에 김주현이라는 사람을 놓는 것부터 그때부터 오히려 설계된 건 아니라는 그런 추측도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한 바 있고요. 요거를 좀 5가지 사안을 보고 어제 검찰 지휘부 인사를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 잘했죠? 아우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네, 자문자답격이었고요. 네.